요즘에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굉장히 제가 좀 그 이상스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보수 정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우호적인 그 언론들이 보통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조중동, 그리고 경제신문들이죠.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 경제 정책을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르고 망쳤기 때문에 시장이란 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대표적인 경제신문들,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뭐 아시아경제 이런 경제신문들이 민주당 정권보다는 아무래도 이 보수 정부가 시장을 더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언론들, 조중동이 또 더 우호적이죠. 근데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 보수 언론들이 요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요즘에 관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관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의 성장 공식이 국가 주도의 개발 경제였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재미를 봤어요. 30년 동안 엄청나게 빨리 발전해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공식이 더 이상 그 적용할 수 없는 게 이젠 경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선진화되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똑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똑똑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보다 민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더 잘 알고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공무원이 된 다음에 점점 더 시장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 휴먼 캐피탈이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발전하는 것이고 시장을 아는 것은 민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정부가 집중해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과 규제를 이제 풀어줘야지 우리가 우리 국민의 우리 경제적인 플레이어들의 수준에 맞도록 더 경제가 활력이 있고 다이너믹해지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자기네들 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경제를 계속 얼토당토 않는 규제들을 했죠. 임대차 3법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고 탈원전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규제를 막 했죠. 근데 요즘에 관치 논란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기재부 차관을 하셨어요. 기재부 1차관을 하신 박병원, 현재 안민포럼 이사장이신데, 기재부 1차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총회장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역대 그 공무원 중에서 가장 그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확신범입니다. 확신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언론에 기고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뭐 은퇴하신 지 좀 되셨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있다, 지금. 걱정된다. 이분이 반정부 인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관료고, 굉장히 그 날카로운 분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관련 자문을 하고 계세요. 뭐 전문성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그 쓴 칼럼을 보시면 이게 요즘에 뭐가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보실 거예요. 금융지주사, 포스코, KT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금융지주사는 뭐 금융이니까 워낙에 소유가 분산돼 있고 포스코, KT 이런 회사들은 민영화된 회사죠. 그래서 정부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그 CEO들을 연임을 막고 있습니다. 연임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연임을 포기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회가 연임을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거나 사전적인 압박을 주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셀프 연임.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고, 소유가 분산된 그런 그 회사들에서 의사회에서 그냥 짬짬이 해갖고 셀프 연임을 하면 계속 하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고, 뭐 이런 공생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투명화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투명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연임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성과와 연임 여부가 연동이 되면 그건 오케이. 그건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다. 근데 만약에 성과가 나쁜데도 연임을 획책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불투명한 구조가 이사회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전통적인 정부 주도 개발에서는 정부가 뭐 개입하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커진 경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얘기는 이사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사회이사 정상화시키고 사회이사 독립시켜서 이거를 이사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인 없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이런 큰 기업들에게 정부가 낙점한 후보가 있을 거라는 인식들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 오지를 않는다. 자존심 있는 사람이 왜 정부 후보가 따로 있는데 들러리 서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부에서 정부가 바뀌면 이런 금융지주 회사나 이런 포스코, KT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좋은 사람이 가겠냐. 이렇죠. 이분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우호적인 분이신데, 그런데도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정부는 이들 기업의 CEO 선임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더 굳혀주고 있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저평가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다.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더 나빠진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한경입니다. 한국경제. 여기도 굉장히 시장 근본주의적인 분들이고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다시 온 관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저는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가장 우호적인 조선일보나 지금 경제신문들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5대 금융지주 중에서 4개 금융지주 수장이 지금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로 정부가 개입을 좀 했는데, 금융지주 회사 회장 중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바뀐 의리금융, 여기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전 공무원이 갔어요. 그리고 농협 NH그룹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두 분 다 기재부 공무원입니다. 기재부 전 공무원입니다. 둘 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 지주회사의 가장 적격한 인물이냐, 여기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언론이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이유는 이게 맞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 지주회사에 윤 정부도 이전의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기재부 관료라든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이렇게 내리꽂는 게 맞냐,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좋다. 그거 좋은데 왜 권력의 입김을 더 강하게 또 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까지 정부는 예외 없이 이랬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언론들이 가장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굉장히 바라는 언론들이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 같은 정부가 또 이렇게 이상한 규제를 계속하는 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이비드 홍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낭만 강아지 선생님, 그동안의 관행이 불합리했다면 이제는 끊어야 함.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동안에도 우리가 개발 독재를 할 때는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정부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서 훨씬 우수했습니다. 주로 이제 정부의 그 정보의 힘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점점 이 공공 인력과 민간 인력의 격차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계를 더 빨리 읽고 더 그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이렇게 쥐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나 같이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하나 얘기할까요? 국민연금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1월 말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그런 기업들, 이게 이제 금융지주회사, KT, 포스코 이런 회사들을 예로 들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을 얘기했습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건 뭐냐면 집사라는 뜻이고, 이 주인 대신 집사가 잘 도맡아서 돌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같은 우리 국민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이 기업의 경영에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문제지만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큰 주주기 때문에. 물론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보세요. 요거 KT 지분의 10%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8%, 신한금융 8%,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죠.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손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약 940조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국내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식을 갖는 주주총회장에 가서 국민연금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의사를 표현하면 경제를 말아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못 속의 고래와 같은 국민연금은 가서 의결권을 너무 열심히 행사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입장도 있지만, 학계에서도 이런 스튜어드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꼭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기 때문에, 국민의 돈을 맡아서 운영하는 주주기 때문에 가서 좋은 의견을 내서 정말 하나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스튜어드십을 행사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스튜어드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게 주주총회장에 가서 주주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그 일을 잘하면 좋은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단 말이죠. 지금 그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기금운용위원회인데,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940조 기금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금융 투자에 전문성이 있을까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노조 대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문성,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전문성도 낮은 이런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장 꼭대기 기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돈을, 1,000조 가까운 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부작용은 전문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입김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우리 국민들의 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좋을 수 있다. 그건 찬반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세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면 이번에 KT가 어떤 회사입니까?
KT는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분야에서 2등이에요. 옛날에 한국통신인가요? 한국전기통신이라는 공사에서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현재 SK텔레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분야의 2등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회사죠. 완전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KT 이사회에서 이번에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국민연금이 이전에 있던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겠다. 원래 그 이사회에서는 구현모라는 대표를 연임시켜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연금이 이번에 반대한다고 그래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정부는 포스코나 KT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정부가 그랬듯이. 근데 그래서 지금 KT가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럼 연임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공모 절차를 들어갔습니다. 공모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후보자를 보시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원서를 냈습니다. 제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죠.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김성태 전 의원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이게 뭐냐면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KT의 경영인을 그만두게 하고 없던 일로 하고 지금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금 돼가는 형상을 보면 정치인들이 지금 여기다가 숟가락을 올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계의 2등인 이 커다랗고 중요한 기업을 경영할 만큼의 정말 그 날카로운 전문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정부가 적절히 조화롭게 뭔가 우리가 예전에 개발 독재 때 관행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믿는데 이런 큰 민영화된 회사들에서 지금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자기네 자리라고 생각하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끊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지금 갑자기 전문 경영인이 가야죠라는 말도 계시지만 당근마켓 만세를 외친 빈들머리 선생님은 도대체 맥락이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회사 KT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포스코도 엄청 중요한 회사죠. 근데 KT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점점 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만들어지는 그 구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KT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가고 언론에서도 떠들면 이 정부도 이거 좀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는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별로 개입하지 않게 되고 좋은 사람이 뽑히게 냅두면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쓸 때냐? 이 얘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한국경제입니다. 10년 수익률, 주요 연기금 중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몇몇 연기금 중에서 등치는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국민연금이 수익률은 꼴찌다. 보통 제일 잘하는 제일 잘 운영되는 걸로 모범적인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캐나다 CPPIB라는 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건데 여기가 굉장히 잘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왜냐하면 한 몇십 년 전에 20년 전인가요?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 캐나다가 큰일 났다 싶어갖고 굉장히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혁도 했지만 이 운영하는 기구를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전문가들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모범적인 케이스 중에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또 저 성과도 제일 좋죠. 제가 아는 분이 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그 기금 운용하는 분을 만났는데 기금 운용하는 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기금 운용하는 분은 완전히 월스트리트에서 투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돈을 운영하니까 국민의 돈을 가장 잘 지키고 수익률을 높게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뭐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노조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위원회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돼 있는 거죠. 잘못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지금 재정이 빵꾸나 있잖아요. 운용 수익률을 1%만 올리면 고갈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근데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4.99%, 캐나다는 10%, 우리는 5%고 캐나다는 10%예요. 이게 참 이게 그 터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논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정말 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그 입김을 받아서 저렇게 그 CEO 몰아내고 이러는 데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게 조선일보 칼럼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2월 9일에는 열흘 전에 나온 칼럼인데 지금 조선일보가 얼마나 정부에 우호적입니까, 사실. 근데 정부의 우호적인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정부와 기업 관치 중독에 빠졌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소유 분산 기업이,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나 KT나 포스코나 전문 경영인이 뭘 잘못해도 주주가 견제하기 어려운 거 맞고, 지금 불투명한 지배구조 맞다.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은 시장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지금 시장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하지만, 이 관치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경제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게 이분이 무슨 예를 들었냐면 초등학교 자녀 숙제를 부모가 대신해주면 당장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지는 않겠지만 자녀의 실력이 늘겠냐. 이런 칼럼을 이분이 썼어요. 이 시장의 능력이라는 것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좀 물러나야 된다. 근데 지금 너무 직접적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큰 과제,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정부의 입김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주도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곳곳에 너무너무 정부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 지점에서 좀 원칙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전직 기재부 공무원들 막 보내고 정치인들 내리꽂고 이런 중요한 기업에 이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윤 정부가 이런 언론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주시하고 당장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당장 뭐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 앞에서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를 거기다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시장에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이 정부가 시작할 때 했으니 용기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얘기는 보수 언론들의 우려들입니다. 보수 언론들의 우려.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